네. 오늘은 어제 읽어드렸던 노인과 바다를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다로 나간 노인은 4.5인치의 다랑어를 잡았고 이젠 노인의 눈에 보이는 거라곤 무지갯빛 광채를 반사하군 깊고 넓은 짙푸른 바다와 1500m 넘는 깊은 바다에 곧게 드리워진 낚싯줄 밖에 없었다. 다랑어 떼는 물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어부들은 이 종류의 물고기들을 모두 다랑어라고 불렀다. 다랑어라고 불렀다. 팔거나 미끼용 고기 등과 교환할 때만 구분해서 그 본래의 이름으로 불렀다. 이제 태양은 뜨거웠다. 노인은 뒷덜미에서 뜨거운 햇빛을 느낄 수 있었고 노를 저을 때 등을 타고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다. 물결에 배를 맡기고 눈 좀 붙여도 괜찮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낚싯줄 고리의 낚싯줄 고리를 발가락에 걸어 놓으면 곧바로 뗄 수 있어. 그나저나 오늘은 85일째 되는 날이니 뭔가 제대로 된 고기를 잡아야 할 텐데. 바로 그때였다. 낚싯줄을 지켜보던 노인의 눈에 수면 위로 삐죽 나와 있던 초록색 막대지 하나가 물속으로 획 꺼지는 게 보였다. 옳거니! 노인은 말했다. 그렇지! 그러고는 배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노를 거두어 들었다. 그는 낚싯줄을 향해 팔을 뻗어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살며시 줄을 잡고 느꼈다. 잡아당기는 힘이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줄을 가볍게 쥐고 기다렸다. 그러자 곧 느낌이 다시 왔다. 이번엔 시험 삼아 한번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노인은 그게 뭘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백길 아래 물속에서 청새치 한 마리가 낚싯바늘에 걸린 정어리를 막 물려고 하는 것이다. 다랑어 새끼가 꿰인 낚싯바늘 중심부와 그 다랑어의 대가리 위로 튀어나온 손으로 구부려 만든 작은 바늘 끝부분을 온통 뒤덮고 있는 정어리를 말이다. 노인은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러고는 왼손으로 살며시 줄에서 막대지를 풀어냈다. 이젠 고기가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못하게 손가락 사이로 줄을 풀어줄 수 있었다. 이렇게 먼 바다인데다 계절상으로도 굉장히 큰 놈임에 틀림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고기야, 정어리를 물어라. 어서 물어. 제발 어서 물어라. 참으로 싱싱한 정어리란다. 180m나 되는 거기 깊고 차갑고 깜깜한 물속에서 얼마나 맛있는 먹이냐. 깜깜한 물속을 한 바퀴 다시 돌고 와서 어서 정어리를 물어라. 노인은 가볍고 조심스러운 입질을 느꼈다. 그런 다음 좀 더 세찬 입질이 가해졌다. 정어리 대가리를 바늘에서 뜯어내기가 보기보다 힘들었음에 틀림없다. 그러고 나더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자자.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어서 한 바퀴 다시 돌거라. 냄새만 한번 맡아보렴. 군침이 돌지 않니? 어서 정어리를 맛있게 먹으렴. 다음에는 다랑어가 있단다. 살이 단단하고 차갑고 맛 좋은 다랑어 말이다. 자, 망설이지 마라. 고기야, 어서 달려들어. 노인은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낚싯줄을 잡고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렸다. 동시에 다른 낚싯줄에서도 눈을 떼지 않았는데 고기가 위나 아래로 헤엄쳐 옮겨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까처럼 미끼를 건드리는 조심스러운 입질을 다시 느껴졌다. 이번엔 확실히 물 거야.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하느님, 놈이 미끼를 물게 해줄 수 없어서. 하지만 고기는 물지 않았다. 녀석은 그냥 가버렸고 낚싯줄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녀석이 가버렸을 리 없어. 노인이 말했다. 절대 그냥 가버렸을 리 없어. 한 바퀴 돌고 있을 거야. 아마 예전에 낚싯바늘에 걸린 적이 있는 놈이라 뭔가 기억나서 그러는 걸 거야. 그때 가볍게 건드리는 입질이 낚싯줄에 느껴졌다. 노인은 기뻤다. 그래, 한 바퀴 도느라고 그런 것뿐이었어. 노인은 말했다. 이번엔 물 거야. 가볍게 당기는 힘이 느껴지자 노인은 기뻤다. 다음 순간 노인은 뭔가 거세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힘을 느꼈다. 그건 분명 물고기의 무게였다. 노인은 줄을 풀었다. 둘둘 감아 두 뭉치로 나눠 놓았던 여분의 줄 한 뭉치에서 줄이 술술술 풀려나갔다.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살며시 줄을 쥐고 있었지만 줄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듯 가볍게 풀려나갈 때 노인은 여전히 물고기의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거 굉장한 놈인데? 노인은 말했다. 이 녀석 지금 미끼를 입안에 가로물고서 그 상태로 달아나고 있어. 그러다가 돌아서서는 미끼를 삼키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이 생각만은 소리내서 말하지 않았다. 좋은 일은 미리 입 밖으로 꺼냈다가는 한순간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녀석이 엄청나게 큰 물고기임을 알았다. 입안에 다랑어를 옆으로 문 채 어두운 바닷속을 헤엄쳐가는 녀석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순간 녀석이 멈추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녀석의 무게는 여전히 감지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무게가 좀 더 세게 느껴졌고 노인은 즉시 줄을 더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줄을 쥔 엄지와 집게 손가락에 한순간 힘을 주었다. 그러자 무게가 좀 더 세게 느껴지더니 곧장 아래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놈이 미끼를 확실히 물었어. 노인은 말했다. 자, 이제 잘 삼키게 도와줄 차례야.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줄을 미끄러져 나가게 하는 한편으로 왼손을 뻗어 두 뭉치로 나눠 감아놓은 여분의 줄 끝을 역시 두 뭉치로 나눠 감아놓은 바로 옆 낚싯줄의 여분의 줄 끝에 고리를 만들어 단단히 묶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 뭉치의 줄 말고도 40길짜리 여분의 줄뭉치가 3개나 더 있는 것이었다. 좀 더 삼키렴. 노인은 말했다. 꿀꺽 삼켜. 바늘 끝이
내 심장에 박혀서 목숨을 끊어놓도록. 자, 어서 꿀꺽 삼키려무나. 노인은 생각했다. 힘 들이지 말고 곧바로 떠올라 작사를 내 몸속에 푹 찔러 넣게 해다오. 그래, 좋아. 이제 준비됐지? 이제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겠지. 자!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줄을 힘차게 잡아당겨 1미터 정도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 다시 줄을 세차게 잡아당겼다. 온 힘을 다해 팔로 당기고 온몸의 무게를 축으로 하여 버틴 채 두 팔을 번갈아 내밀며 힘껏 줄을 끌어당겼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물고기는 계속해서 천천히 달아나고 있을 뿐 노인은 녀석을 한치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줄은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만든 튼튼한 것이었다. 노인은 줄을 등에다 감았다. 그러자 줄이 한껏 팽팽해지면서 물방울이 구슬처럼 줄에서 튀겼다. 그러더니 줄은 물속에서 천천히 쉬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인은 노를 저을 때 앉는 가로장에 의지하여 몸을 뒤로 젖힌 채 고기가 당기는 힘에 맞서 단단히 버티면서 줄을 계속 잡고 있었다. 배는 북서쪽으로 천천히 방향을 틀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고기는 꾸준하게 헤엄쳤고 노인과 배도 그 뒤를 따라 잔잔한 바다 위를 천천히 이동해 갔다. 다른 미끼들이 아직 물속에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다. 그 애가 있으면 좋으련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물고기에게 끌려가는 처지가 돼버렸군. 견인줄에매는 말뚝 신세가 된 채 말이야. 줄을 배에 메어 놓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논이 줄을 끊고 도망가 버릴 수 있단 말이야. 있는 힘껏 논을 붙들고 있으면서 놈이 당길 때 줄을 적당히 풀어줘야만 해. 놈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는 게 천만 다행이야. 놈이 밑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면 어떡하지? 글쎄, 모르겠는걸. 놈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죽어버린다면 어떡한다? 글쎄, 그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방도가 있을 거야.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으니까. 노인은 줄을 등에다 감싸지고 비스듬히 물속으로 들어간 나머지 줄을 지켜보았다. 배는 북서쪽으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놈은 죽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순 없어. 하지만 4시간이 지난 뒤에도 물고기는 여전히 배를 끌며 바다로 계속 헤엄쳐 나아가고 있었다. 노인도 여전히 줄을 등에다 감은 채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놈이 걸려든 때가 정오 무렵이었지.
노인은 말했다. 그런데 아직 녀석의 모습을 구경도 못했으니. 고기가 걸려들기 전에 그는 밀짚 모자를 머리에 푹 눌렀었는데 그게 이마를 아프게 했다. 목도 말랐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줄이 잘못 획 당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뱃머리 쪽으로 최대한 기어가서 한 손을 뻗어 물병을 잡았다. 마개를 연 다음 물을 조금 마셨다. 그러고는 뱃머리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바닥에 눕혀놓은 돛이 감긴 돛대 위에 앉아 쉬며 버텨내는 일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노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육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무 상관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언제든지 하바나의 불빛을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은 더 남았으니까 아마 그때까진 녀석이 위로 떠오를 거야. 설령 그때까지 떠오르지 않더라도 달이 들 땐 떠오를 거야. 혹시 달이 떠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해가 뜰 땐 떠오를 거야. 나는 아직 손에 쥐도 나지 않고 기운도 팔팔해. 낚싯바늘이 주둥이에 걸려있는 쪽은 저놈이야. 하지만 이렇게 배를 끌고 가다니 정말 대단한 놈이야. 바늘이 달린 철사줄까지 삼킨 채 주둥이를 꽉 다물고 있는 게 틀림없어. 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놈을 상대하고 있는지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으련만. 노인이 별의 위치로 미루어 판단한 건데 물고기는 밤새도록 진로나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해가 지자 추워졌고 노인의 등과 팔과 늙은 다리에 맺혔던 땀이 마르며 싸늘해졌다. 해가 있는 동안에 노인은 미끼 상자를 덮었던 부대를 벗겨서 햇볕에 펼쳐두고 말렸다. 해가 지고 난 뒤 노인은 그것을 목에 비끄러매어 등 뒤로 늘어뜨린 다음 양 어깨를 가로질러 감겨있는 낚싯줄 아래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부대가 낚싯줄 밑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고 또 요령껏 뱃머리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댈 수도 있게 되어서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었다. 사실 견디기 힘든 자세를 조금 면한 데 불과하지만 그는 편안해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저놈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놈도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능한 말이야. 한 번은 일어서서 뱃전 너머로 소변을 본 다음 별을 살펴보고 배의 진로 방향을 확인했다. 그의 어깨에서 물속으로 곧게 뻗어 들어간 낚싯줄은 한 줄기의 인광띠처럼 보였다. 배는 이제 아까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바나의 불빛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은 걸로 보아 배와 물고기가 해류 때문에 동쪽으로 밀려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바나의 강렬한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우린 더욱더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임에 틀림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의 원래 방향으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더 그 불빛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몇 시간 동안은 더 그 불빛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군. 노인은 생각했다. 이럴 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질 텐데. 그러다가 그는 생각했다. 한순간도 물고기를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생각해야 돼.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러다가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 애가 있으면 좋으련만 날 도와주면서 이걸 구경할 수 있을 텐데 늙으면 혼자 있어서는 안 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 잊지 말고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먹어둬야지. 기운을 유지해야 하니까 말이야. 아무리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잊지 말고 아침에는 꼭 그걸 먹어둬야지. 잊지 말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밤 사이에 돌고래 2마리가 배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놈들이 뒹굴어대며 물을 뿜어내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순놈이 뿜어내는 소리와 앞놈이 한숨 쉬듯 뿜어내는 소리를 분간 알 수 있었다. 좋은 녀석들이야. 노인은 말했다. 녀석들은 즐겁게 놀고 장난도 치고 서로 사랑도 하지. 날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형제 같은 놈들이야. 그러다가 노인은 지금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큰 물고기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놈은 놀랍고 귀상한 녀석이야. 도대체 나이를 얼마나 먹은 녀석일까? 노인은 생각했다. 내 평생 이렇게 힘센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놈도 처음이야. 너무 영리해서 날뛰지도 않는 것 같아. 격렬하게 날뛰거나 달려들어서 날 결단내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야. 어쩌면 예전에 낚싯바늘에 걸린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이런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는지도 몰라. 놈은 자기 상대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그것도 늙은이뿐이라는 걸 모르겠지. 아무튼 굉장히 큰 물고기야. 육질만 나쁘지 않다면 시장에서 상당한 값을 받겠어. 미끼를 무는 기세나 줄을 끄는 모양이 꼭 순놈 같아. 싸우면서 공포에 질린 기색이 전혀 없고 말이야. 놈에게 나름대로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처럼 그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뿐인지 궁금하군. 노인은 언젠가 성새치 한 쌍 가운데 한 놈을 잡은 일이 생각났다. 청새치 순놈은 언제나 한 놈이 먼저 먹이를 먹도록 양보한다. 그래서 낚싯바늘에 걸린 한 놈은 공포에 질린 채 필사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 바람에 김새 기진맥진해 버렸다. 순놈은 그동안 내내 낚싯줄을 넘어다니거나 한 놈을 따라 수면을 빙 돌거나 하며 앞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놈이 앞놈 곁에 너무 붙어 있어서 노인은 놈이 꼬리로 낚싯줄을 끊어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청새치의 꼬리는 큰 낫처럼 날카롭고 크기나 모양도 큰 낫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던 것이다. 노인이 앞놈을 갈고리로 찢고 몽둥이로 후려쳤을 때, 그러니까 양날 검처럼 길고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사포처럼 깔깔한 주둥이를 잡고는 대가리 윗부분을 몽둥이로 마구 후려쳐서 몸통이 거의 거울 뒷면 같은 색깔로 변하도록 만들었을 때도, 그런 다음 소년의 도움을 받아 앞놈을 배 위로 끌어올렸을 때도 순놈은 배 주위를 떠나지 않고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노인이 낚싯줄을 정리하고 작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순놈은 배 옆에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한 놈이 있는 자리를 한번 바라보고는 연보라색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펼친 채 연보라색 넓은 줄무늬를 모두 내보이며 바다로 떨어져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참 아름다운 놈이었지. 그리고 끝까지 암놈 곁을 안 떠나려고 했어. 노인은 기억을 되새겼다. 청새치를 잡으며 본 가장 슬픈 광경이었어. 노인은 생각했다. 소년도 슬퍼했지. 그래서 우린 암놈에게 용서를 빌고 도살 작업을 신속하게 끝냈어. 그 애가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하며 목소리가 다른 뱃머리 판자에 몸을 기대고 자세를 좀 편안히 고쳐 앉았다. 어딘지는 몰라도 자기가 택한 곳을 향해 꾸준히 헤엄쳐가는 커다란 물고기의 힘이 양 어깨 위를 가로질러 감긴 낚싯줄을 통해 다시금 느껴졌다. 일단 내 속임수에 걸렸으니 놈으로서도 뭔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선택한 것은 그 어떤 덕과 함정과 속임수도 미치지 못하는 먼 바다의 깜깜하고 깊은 물속에 머무르자 하는 것이었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가서 놈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가서 말이야. 이젠 우리 서로 연결된 거야. 어제 정오부터. 게다가 우린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어쩌면 나는 어부가 되지 말았어야 했는지 몰라.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난 타고난 고기잡이야. 날이 밝으면 잊지 말고 꼭 다랑어를 먹어둬야지. 동이 트기 얼마 전 무엇인가가 그의 뒤쪽에 있는 미끼 하나를 물었다. 막대치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낚싯줄이 배전 너머로 맹렬하게 풀려나갔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칼집이 달린 선원용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고는 물고기의 모든 힘을 왼쪽 어깨로 받아 버티며 몸을 뒤로 기울여 배전에 대고 줄을 잘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낚싯줄도 끊고 어둠 속에서 여분의 줄뭉치들의 각 끝을 서로 붙들어 맸다. 매듭을 단단히 재어 당길 때 줄뭉치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발로 그것들을 밟으면서 한 손으로 능숙하게 일을 해냈다. 이제 노인은 여분의 줄뭉치가 6개나 있는 셈이었다. 끊어낸 줄에서 얻은 게 각각 2개씩, 그리고 물고기가 지금 물고 있는 줄에 이어진 것이 2개, 그렇게 도합 6개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날이 밝으면 뒤쪽에 40길짜리 줄에 가서 그것도 끊어버리고 거기에 달린 여분의 줄뭉치도 마저 연결해 놓아야지. 노인은 생각했다. 카탈루나산 질 좋은 낚싯줄을 거기 달린 낚싯바늘과 연결용 목줄 등까지 도합 200길이나 잃어버린 셈이겠군. 하지만 그것들은 다시 구할 수 있어. 반면에 뭔지 모를 물고기를 잡느라고 이 큰 물고기를 놓친다면 누가 그걸 보상해 주겠어? 방금 미끼를 본 고기가 뭔지 나는 몰라. 성새치나 황새치, 아니면 상어였을 수도 있겠지. 줄을 잡고 느껴볼 틈도 없었어. 너무나 황급히 끊어내야만 했으니까. 큰 소리로 그는 외쳤다. 그 애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 앤 지금 여기 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넌 지금 너 혼자밖에 없어.
그리고 어둠 속이건 아니건 어쨌든 지금 당장 뒤쪽에 그 마지막 줄 있는 곳으로 가서 그걸 끊어버리고 거기 달린 여분의 줄뭉치 2개를 마저 이어놓는 게 좋을걸? 노인은 그렇게 했다. 어둠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물고기가 한번 크게 요동치며 움직이는 바람에 줄에 획 끌려나가 꼬꾸라지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눈 밑에 상처가 났고 뺨을 타고 피가 조금 흘러내렸다. 하지만 피는 턱에 이르기 전에 엉겨부터 말랐다. 노인은 뱃머리로 다시 돌아가서 판자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그는 부대를 다시 바로잡고 줄을 조심스레 움직여 어깨의 다른 부분에 닿도록 조정했다. 그러고는 어깨에 줄을 단단히 고정시킨 채 물고기가 당기는 힘을 조심스레 느껴보았다. 그리고 한 손을 물속에 담가 배가 이동하는 속도를 느껴보았다. 놈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움직였는지 궁금하군. 노인은 생각했다. 바늘을 연결한 철사 목줄이 놈의 높고 커다란 등 위에서 미끄러졌던 게 틀림없어. 아무리 그래도 놈의 등은 내 등만큼 아프진 않을 거야. 어쨌거나 놈이 이 배를 영원히 끌고 갈 순 없겠지. 쟤 아무리 큰 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야. 이제 골칫거리가 될 만한 것은 모두 깨끗이 처리했고 여분의 줄도 충분히 있어. 이 이상 바랄 건 없어. 물고기야. 노인은 다정하게 하지만 큰 소리로 말했다. 난 죽을 때까지 네 놈과 함께 가겠다. 아마 저놈도 나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동트기 전이라 좀 추웠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뱃머리 판자에 바싹 붙었다. 저놈이 버티는 만큼 나도 버틸 수 있어. 노인은 생각했다. 밝아오는 첫 새벽빛 속에서 밖으로 뻗어나가 물속으로 들어간 줄의 모습이 보였다. 배는 여전히 꾸준하게 이동했다. 해가 정수리를 막 내밀고 올라왔을 때 햇살은 노인의 오른쪽 어깨를 비쳤다. 놈이 북쪽으로 가고 있군.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해류 때문에 동쪽으로 한참 치우치게 될 거야. 그는 생각했다. 놈이 해류를 타고 방향을 돌리면 좋을 텐데. 그러면 놈이 지쳤다는 표시일 테니까 말이야. 해가 좀 더 높이 떠올랐을 때 노인은 물고기가 지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좋은 조짐이라곤 딱 하나밖에 없었다. 줄의 기울기로 보건대 놈은 이제 조금 위로 올라와서 헤엄치고 있었다. 물론 그게 놈이 반드시 물 위로 떠오르리라는 걸 의미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었다. 하느님, 놈이 뛰어오르게 해주십시오. 노인은 말했다. 놈을 다룰 낚싯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좀 더 힘을 줘서 줄을 약간만 더 팽팽히 당기면 놈이 아파서 뛰어오르지 않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날도 이제 밝았으니 놈을 물 위로 한번 뛰어오르게 하자. 그러면 등뼈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놈의 부레에 공기가 찰 테고 그럼
놈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 죽거나 하지 못할 테니까. 노인은 힘을 줘서 줄을 좀 더 팽팽히 당기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고기가 낚싯줄에 걸렸을 때부터 줄은 이미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팽팽하게 잔뜩 당겨져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줄을 당기려고 몸을 뒤로 젖혔을 때 그는 극한에 이른 그 장력을 느꼈고 줄에 더 이상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절대 줄을 왈칵 잡아당겨서도 안 돼. 노인은 생각했다. 왈칵 당길 때마다 낚싯바늘이 박혀있는 부위가 점점 벌어지게 돼. 그러면 놈이 뛰어오를 때 바늘을 뱉어낼 수도 있어. 어쨌든 해가 뜨니 기분이 한결 낫군. 게다가 오늘만은 해 있는 쪽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니 좋아. 낚싯줄에 누런 해초가 걸려 있었지만 노인은 그것이 물고기가 끌어내야 하는 짐을 좀 더 무겁게 할 뿐이라는 걸 알았기에 잘 됐다고 여겼다. 밤에 그렇게도 인강을 뿜어내던 누런 멕시코만 해초였다. 물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난 널 사랑하고 또 무척 존경한단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기 전엔 널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되기를 빌어야지. 노인은 생각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북쪽에서 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 새였는데 수면 위를 아주 낮게 날고 있었다. 새가 매우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서 오세요. 네, 게임 선물 확인했습니다. 제가 노인과 바다 다 읽고 바로 언더테일 할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빙할게요. 선물해 주셨으니까. 자, 노인과 바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새는 배의 고물 위로 내려앉아 쉬었다. 그러더니 노인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빙 돈 다음 죄송해요. 갑자기 구글이 켜져가지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새는 배의 고물 위로 내려앉아 쉬었다. 그러더니 노인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빙 돈 다음 좀 더 편한 낚싯줄 위에 내려앉아 쉬었다. 너 몇 살이냐?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여행은 이게 처음이야? 노인이 말하는 동안 새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새는 너무 지쳤는지 낚싯줄을 살펴보지도 않았다. 그저 줄 위에 앉아 흔들흔들 거리면서 가냘픈 두 다리로 줄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건 튼튼한 줄이란다.
노인은 새에게 말했다. 아주 튼튼한 줄이지. 간밤에 바람도 하나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서야 되겠니? 그런데 새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 매들이 이런 새를 잡아먹으러 바다로 나오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새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데다 어차피 곧 매에 대해 충분히 배우게 될 것이었다. 푹 쉬어라 작은 새야. 그는 말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 꿋꿋하게 도전하며 너답게 살아. 사람이든 새든 물고기든 모두 그렇듯이 말이다. 밤사이 뻣뻣해진 등이 이제는 심하게 쑤시며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는 것이 그에겐 위로가 됐다. 원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다, 새야. 그는 말했다. 당장 돛을 달고서 지금 밀고 있는 산들바람을 타고 널 육지로 데려다 줄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지금 상대해야 할 친구가 있단다. 바로 그때 물고기가 갑자기 획 요동을 치며 줄을 당기는 바람에 노인은 뱃머리 쪽으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즉시 몸을 일으켜 버티며 줄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배전 넘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새는 줄이 획 당겨졌을 때 날아가 버렸다. 노인은 새가 날아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줄을 쥐고 느껴보았다. 그러다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뭔가 녀석을 아프게 한 모양이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물고기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줄을 당겼다. 하지만 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더 이상 힘을 주지 않고 줄을 팽팽히 잡은 채 아까처럼 버티며 기다렸다. 물고기야, 넌 지금 내가 당기는 걸 느끼고 있겠지? 노인은 말했다. 물론 나도 확실히 느끼고 있단다. 노인은 새가 어디 있나 둘러보았다. 동무 삼아 함께 있으면 좋으련만 새는 가버리고 없었다. 새야, 넌 금세 가버리고 말았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네가 해안에 도착하기까지 지나야 하는 곳은 더 거칠고 험하단다. 그건 그렇고 물고기가 그렇게 한번 획 당긴다고 꼬꾸라지다니 이게 무슨 꼴이람. 내가 아주 둔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아니면 아까 그 작은 새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 그런 걸 수도 있어. 이제부턴 일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랑어를 꼭 먹어두어야겠어. 그 애가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소금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노인은 줄의 무게를 왼쪽 어깨로 옮겨놓고 조심스레 무릎을 꿇은 다음 바닷물에 손을 담가 씻었다. 그러고는 1분이 넘게 손을 담근 채 손에서 흐르는 피가 가늘게 떠내려가는 것과 배가 이동함에 따라 손에 계속 부딪혀오는 물결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녀석이 많이 느려졌군. 노인은 말했다. 노인은 짠 바닷물에 손을 좀 더 오래 담가두고 싶었지만 물고기가 갑자기 또 획 요동치며 움직일까봐 두려웠다. 그는 일어나서 두 발로 버티고 선 다음 손을 들어 햇볕에 쬐었다.
상처는 살이 줄에 쓸려 벗겨진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상처가 나 있었다. 노인은 이번 일을 끝내려면 두 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다친 것을 못마땅해 했다. 자, 손이 다 마르자 노인이 말했다. 이제 저 작은 다랑어를 먹을 차례야. 갈고리로 녀석을 끌어오면 여기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겠지. 그는 무릎을 꿇고 갈고리로 고물 밑에 있는 다랑어를 찾아냈다. 그리고 낚싯줄 뭉치에 걸리지 않도록 하며 끌어당겼다. 왼쪽 어깨로 줄을 지탱하고 왼손과 왼팔로는 줄을 당겨 버티며 그는 갈고리 끝에 다랑어를 뺀 뒤 갈고리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한쪽 무릎으로 고기를 누르고 머리 뒤쪽에서 꼬리까지 검붉은 살을 세로로 길게 잘랐다. 쐐기 모양을 한 기다란 살점이었다. 노인은 그것을 등뼈 바로 근처에서부터 배 가장자리까지 잘라냈다. 6조각을 떠내어 살점들은 뱃머리 판자 위에 펴놓고 칼을 바지에 닦았다. 그리고 남은 다랑어 사체는 꼬리를 집어 뱃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한 조각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노인은 고기 조각 하나를 칼로 잘라서 둘로 나누며 말했다. 그는 낚싯줄이 변함없이 세게 당겨지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순간 왼쪽에 쥐가 났다. 손은 무거운 줄을 쥔 채 오그라들며 뻣뻣해졌다. 노인은 혐오에 찬 얼굴로 손을 바라보았다. 대체 어떻게 된 놈의 손이야 이건? 노인은 말했다. 그래, 쥐가 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나라. 왜 발톱처럼 오그라들어봐. 그래봤자 좋을 건 없을 거다. 자, 쥐가 날 테면 나봐라.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면서 어두운 물속으로 비스듬히 들어간 낚싯줄을 내려다봤다. 당장 다랑어를 먹어보자. 그럼 손아귀 힘이 생길 거야. 손은 잘못이 없어. 오랜 시간 물고기를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한없이 물고기와 상대해야 할지도 몰라. 당장 다랑어를 먹도록 하자. 노인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생각보다 그리 역겹지 않았다. 꼭꼭 씹어서 즙까지 모두 삼켜라. 노인은 생각했다. 라임이나 레몬이나 소금하고 함께 먹으면 나쁘지 않을 텐데. 야, 손! 좀 어떠냐? 노인은 쥐가 나서 사후강직 상태나 거의 다름없이 뻣뻣해진 손에게 물었다. 내 놈을 위해 좀 더 먹어주마. 노인은 돌로 잘라놓았던 고기 조각 중 나머지 하나를 마저 먹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잘 씹은 뒤 껍질을 뱉었다. 어때? 좀 효과가 있냐, 손아? 아니면 너무 일러서 아직 모르겠어? 노인은 새로 또 한 조각을 통째로 입에 넣고 씹었다. 살이 탱탱하고 영양 가득한 물고기야. 노인은 생각했다. 만세기 대신 이놈을 잡아서 다행이야. 만세기는 너무 달거든. 이놈은 달지 않으면서 온갖 자양분을 다 가지고 있지. 하지만 현실적인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소금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햇볕이 남은 고기를 상하게 만들지 아니면 말려놓을지 알 수가 없으니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다랑어를 전부 먹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물고기 놈은 조용하고 한결같군. 다랑어를 죄다 먹어두자. 그럼 준비가 다 되는 거야.
조금만 참아라, 소나. 그는 말했다. 널 위해 이걸 먹는 거야. 물고기 녀석한테도 뭘 먹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은 내 형제나 다름없어. 하지만 난 녀석을 죽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유지해야만 해. 노인은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쐐기 모양의 고기 조각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는 바지에 손을 닦으면서 몸을 쭉 폈다. 자, 노인은 말했다. 왼손아, 이제 줄을 놓아도 좋다. 네가 그 바보짓을 그만둘 때까지 내가 오른팔만으로 물고기를 다뤄보마. 그는 왼손으로 잡고 있던 무거운 줄을 왼발로 밟은 다음 몸을 뒤로 젖혀 등을 당기는 줄의 힘으로 버텼다. 하느님, 제발 쥐가 풀리게 도와주십시오. 저 물고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녀석은 조용해 보여.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녀석의 계획은 뭐지? 노인은 또 생각했다. 그리고 내 대책은 뭐지? 엄청나게 큰 놈이라 난 놈의 행동에 따라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나가는 수밖에 없어. 놈이 물 위로 뛰어오르면 죽일 수 있지. 하지만 녀석은 한없이 저 아래 물속에서 버티고 있어. 그러면 나도 한없이 놈과 함께 버티고 있어야겠지. 노인은 쥐가 난 손을 바지에 대고 문지르며 손가락을 부드럽게 풀어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손은 펴지지 않았다. 해가 높이 뜨면 펴질지 몰라.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날것으로 먹은 탱탱한 다랑어가 소화되면 펴질지도 모르지. 물론 왼손을 꼭 써야 할 때가 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펼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억지로 펴고 싶지 않아. 억지로 펴져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내버려 두자. 저절로 펴져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내버려 두자. 따지고 보면 지난밤에 줄을 여러 개 끊어내고 메고 하느라 왼손을 너무 혹사시켰잖아. 노인은 바다를 건너다 보고는 자기가 얼마나 외롭게 혼자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어둡고 깊은 바닷속에 비친 무지갯빛 광선들과 앞으로 쭉 뻗은 낚싯줄과 묘하게 일렁거리는 잔잔한 바다를 볼 수 있었다. 무역풍으로 인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앞을 바라보니 한때의 물오리가 날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물오리들은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한 줄무늬를 이루었다가 넓게 흐트러졌다가 또다시 선명한 줄무늬를 이루었다가 하면서 바다 위를 날아갔다. 노인은 바다에서는 그 누구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문득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배로 육지가 안 보이는 곳까지 나가는 일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는 계절에는 그들 생각이 옳다는 걸 노인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태풍의 계절인데 태풍만 불지 않는다면 이 시기는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때였다. 바다에 나가 있으면 언제나 태풍이 불어오기 며칠 전 하늘에서 징조를 엿볼 수 있었다. 육지에서 그걸 못 알아보는 건 육지에서 그걸 못 알아보는 건
사람들이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육지에서도 구름의 형태라든가 뭔가 틀림없이 변화가 있을 텐데. 어쨌건 지금은 태풍이 불어올 징조는 없어. 노인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이스크림 덩어리처럼 둥글둥글 점겹게 피어오른 하얀 뭉게구름이 보였고, 그 위로는 높다란 9월 하늘을 배경으로 깃털 같은 옅은 새털구름이 하늘 높이 떠 있었다. 가벼운 산들바람이 부는군. 노인은 말했다. 물고기야, 아무래는 너보다는 나한테 더 좋은 날씨구나. 노인의 왼손은 아직 쥐가 나 있었다. 하지만 경련이 이제 서서히 풀리는 중이었다. 쥐가 나는 건 정말 싫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건 꼭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거든. 식중독으로 인해 설사를 하거나 토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이지. 하지만 쥐가 나는 건 그는 스페인어인 카람브레라고 쥐를 일컬으며 생각했다. 자기 자신에게 창피를 당하는 일이야. 특히 혼자 있을 땐 말이야. 그 애가 곁에 있다면 날 위해 손도 문질러주고 팔뚝을 위에서 아래로 주물러서 쥐를 풀어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곧 풀릴 거야. 그때였다. 줄을 당기는 힘의 변화가 오른손에 느껴지는가 싶더니 이내 줄의 기울기가 물속에서 달라지는 게 보였다. 다음 순간 노인은 몸을 젖혀 버티는 한편 왼손은 허벅지에 마구 때려대면서 줄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놈이 올라오고 있어. 노인은 말했다. 자, 손아, 어서, 제발 어서. 노인은 서서히 줄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떠올랐다. 그러다가 수면이 배 앞에서 부풀어 오르는가 싶더니 마침내 물고기가 나타났다. 물고기는 조금씩 끝없이 솟아오르는 듯 하더니 양 옆구리로 물이 쏟아져 내렸다. 물고기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머리와 등은 짙은 자주색이었고 양 옆구리의 넓은 줄무늬는 햇빛을 받아 연보라색으로 빛났다. 날카로운 주둥이는 야구 방망이만큼이나 길고 양날의 검처럼 끝이 뾰족했다. 물고기는 온몸이 전부 드러날 만큼 쏟아올랐다가 물속으로 다시 드러났다. 다시 들어갔다. 마치 다이빙 선수처럼 미끄러지듯 쑥 들어갔는데 노인은 거대한 나처럼 생긴 물고기 꼬리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낚싯줄이 빠른 속도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배보다 60cm는 더 긴 놈이야. 노인은 말했다. 줄은 빠르지만 일정하게 풀려나가고 있었고 그걸로 보아 물고기는 놀라서 날뛰는 게 아니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줄을 잡고 끊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줄을 계속 당기려고 애썼다. 꾸준히 힘을 줘서 물고기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물고기가 줄을 잇는 대로 다 끌고 나가 줄을 결국 끊고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다. 오늘 노인과 바다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책 낭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 자요.